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전민주당 대변인 이경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이번 주 좀 힘들었어요. 아, 왜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구독자, 시청자분들 중에서 외신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셔가지고 외신이 유료되는 거는 또 그게 이제 캡처가 안 돼요. 유료가 아시죠? 유료되는, 많죠. 예. 캡처가 안 돼요. 그래서 뉴욕 타임스나 몇 개, 월스트리트 이런 데는 네. 블룸버그 이런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외신 보도가 이랬다라고 가장 많이 보도되는 언론사가 되게 그 최근에 이슈되는 거에서는 이제 지난 건 좀 보여주는데 다 유료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제하기 조금 아까워서 피해서 다른 거 준비하냐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도가 좀 덜 된 언론사 별 중에서 우리가 무료인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걸 캡처해가 골라오니라고 조금 어려웠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고민했죠. 돈을 낼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참 많이 고생했던 게 아사히도 보면은 아사히하고 요미우리가 돈을 내라 네. 그러는데 네네. 딱 보면은 그 제목하고 두세 줄까지만 나와. 그 다음부터 안 그러니까요. 나오는 게 정말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아니 그 제목 타이틀만이라도 캡처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머리를 써서 뭔가 밑에서 화면이 올라와서 제목도 캡처를 못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가지고 고민하는 한 주였어요. 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마 그런 언론사들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만 다 접었을 거예요. 근데 해외는 다 그런 걸로 장사를 한대.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데요. 내용도 좋고 내용이 가십적인 것들이었고 제목 타이틀부터 정치면은 정말 정치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돈 냈는데 아이씨 하는 괜히 그러니까요. 냈네 열받는 그런 게 맞아요. 없어요. 돈 내고 우리 기사를 찾아서 볼 만한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때문에 열받죠. 기사 때문에 들어가는데 낚시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인 경우 연합 뺏긴 경우, 다른 맞아요. 데랑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따위를 돈 받고 보여주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안 팔리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이 얘기까지만 좀 할게요. 많은 분들이 그럼 우리나라 기자들이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선배도 이제 기자셨고 저도 이제 언론에 잠깐 조금 선배만큼은 정말 아니죠. 잠깐 있었지만 조금 있었지만 우리나라 기자들이 수준이 낮은 것보다도 언론사 환경이 수준이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욕 타임즈라든지 아니면 뭐 돈을 주고 구독을 해서 봐야 되는 이제 언론사나 우리나라 언론사의 기자들의 수준은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훌륭하게 준비했던 사람들이 언론사를 들어가고 언론사 환경에 맞춰서 본인을 적응시켜야 되니까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글쎄 뭐 누구 수준이 떨어지는지 솔직히 나도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기자들을 많이 알아서 지금 그래. 제가 너무나도 시급잔치했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파이낸셜 뉴스 노조위원장 할 때인데 노조 사무실이 그 데스크들의 그 광고 영업하는 전화 통화 장소인 거야. 그러니까 그 노조위원장이 잘 없고 자리를 안 지키고 한 노조위원장이 그 뭐 그냥 형식만 있다 보니까 항상 노조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데스크들이 와가지고 부장들이 와가지고 업체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번 달에 200만 원만 안 될까요? 뭐 이런 전화를 하는 거야 거기서. 근데 내가 이제 노조위원장 하면서 그 자리를 좀 채우기 시작하니까 항상 이제 나랑 만나 그 데스크들이 부딪히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내가 그런 전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번 달에는 200만 원 안 될까요? 조금 더 안 될까요? 그런 데스크 밑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뭐 하며 그런 사람들이 뭐 얼마나 좋은 기자들을 뽑겠습니까? 뻔한 놈들만 뽑지. 그래서 그게 언론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글을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우리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라면 정말 좋은 글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구독자들한테 아니면 신문을 보시는 국민들한테 그런 것이 아니고
광고를 그러니까요. 받다 보니까 좀 그런 구조를 좀 기사를 바꿔야 될 제대로 것 같아요. 쓰겠다는 생각 아니고 기사는 대충 보고 뺏겨 쓰고 저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제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방송을 했던 곳에서도 그 선배들과 얘기 나눴던 건데 국가에서 뭐 연합이라든지 언론사에 돈을 좀 주잖아요. 네. 그 돈을 국민들한테 바우처로 네, 나눠주는 바우처 겁니다. 제도. 네. 그래서 국민들이 그거를 좋은 언론사에다가 바우처를 보내는 거 참 그렇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실 하자고 진행이 다 됐었는데 맞아요. 그걸 막판에 틀어버린 사람이 이낙연이었죠. 거의 다 됐는데 막판에 틀어버렸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이거 하면은 우리 대선 진다. 졌잖아. 그것 때문에 그거 안 해서 졌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요새 지금 다시 기어 나오대. 그 여기저기서 기어 나오는데 나오기만 나와봐라. 씨, 진짜. 진짜 낙지탕탕이를 만들어 버릴 거야 아주. 씨. 네. 자, 낙지 탕탕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외신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지난 한 주 외신은 어떤 내용들이 주로 많이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 깜짝 놀랄 일이죠. 법원을 다 때려 부수고. 그러니까 1980년도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완전히 이제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대한민국을 손 꼽습니다. 네. 6.25 때부터 역사적으로 다 일제시대 때부터 역사적으로 다 봤을 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민주화가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어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고 해외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이 2024년도, 2025년도에 네. 계엄이 터지고 그 이후에 윤석열이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고 그게 기간이 연장되면서 갑자기 조직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진짜 법원 건물을 부시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를 난동이라고 표현을 전부 다 했어요. 외신에서는요. 침입, 난동. 저도 너무 놀랐어요. 우리 역사상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거라고.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극우들의 폭동이잖아요. 극우 폭동은 제 기억에 이승만 때 이후 처음이에요. 거의 100년 만에 나타난 폭동이라. 진짜 이상하긴 해요. 실정을 어떻게 현장에 안 알고 계셨죠? 저 많이 있었죠. 저 그날 마포에서 우연찮게 그 마포에 그냥 들렀다가 서부지법에서 좀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거의 마포 경찰서 부근이었는데 네. 그 주변에 있다가 빠져나오지를 못해가지고 나 그날 스픽스에 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를 못해가지고 네네. 결국 늦었잖아요. 그때 빨리 갈 거라 클락션 몇 번 눌렀다가 포위당해가지고 썬팅은 잘 되어 있나요, 차가? 그렇죠. 그래서 다행이네. 안에는 안 보였는데 안에 보였으면은 진짜. 집단 폭행을 당하고 MBC 기자는 얼굴 막 방패 같은 걸 얼굴 찍히고 발로 찍혔다고 하잖아요. 안면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저도 차 안에서 이제 막 문을 막 두드리고 발로 차고 문을 차고 이러더라고요. 그냥 클락션 울렸다는 그 예. 이유만으로 너무 무섭습니다. 거기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제 경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20, 30대 남성들이 거의 40, 50%라고 했었죠. 막 그 시위대가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본인들도 무슨 마약했나 도망갔다고.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눈이 지금. 확 돌아가 어떻게 있는데. 이럴 수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두고 다들 비판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판의 강도는 되게 점잖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거는 난동 폭동이라고 규정을 이미 했고 이것은 국민의힘 현재 집권 여당의 지도부에서 나오는 말과는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누구가 이 국격을 떨어뜨리는지 너무나 또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아닌가 네. 싶은데 어떤 외신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역겨운 친윤 깡패들의 폭력이다. 기사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제 기사는 아니고 본인 본인의 SNS에? SNS에 이렇게 썼는데 야. 근데 친윤 깡패까지는 아니지만 그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력 또는 폭동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역겨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네. 와 대박이다. 그래서 어떻게 참 그랬을지? 뭐 이 정도인데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지적을 받기는 받았더라고요.
CNN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CNN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그 CNN이 아무래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볼 수 있는 그런 뭐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스톰이요? 스톰이라고 보도를 했네요. 여기는. 네, storm.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난동, 폭동을 일으키다, 기습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protesters storm South Korea court. 그러니까 법원요? 법원을 네. 기습했어. 사우스 코리아 법원을 기습을 한 거. After it extends President Yoon's detention. 그러니까 윤석열의 구금이 그러니까 연장된 이후에 그러니까 protesters 시위대들이 이 폭동을 일으켰다. 법원을 기습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겁니다. 아니 뭐 폭동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걸 다 시위라고 표현을 했지 폭동이라고 표현한 사례는 극히 그렇죠. 드물죠. 모든 언론이 거의 대부분 storm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이 정도면 폭동 정도라고 볼 수 그리고 있겠군요. protesters니까 시위대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 네. 그리고 그 밑에 좀 작은 글씨를 보면요. 네. hundred of supporters, 그러니까 윤석열의 of South Korea's arrest president,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체포된 것에 이제 반대하는 지지자 수백 명들이 잠깐만요, 잘 안 보이네요. 네, 여기도 storm, a court building, earlier, 이게 쭉 한번 볼게요. 그러면 네. 제가 지금 맨 마지막에 보시면요, 여기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면요, smashing windows and breaking insid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깨부수고 스매싱이 말 그대로 스매싱이군요. 그 스매싱인데 스매싱. 네, 자 콩글리시를 자꾸 떠오르게 해요. 순간 스매싱이 또 그게 smash windows and breaking inside. 그러니까 창문을 깨부수고 안에를 다 깨부셨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and attacked. 그러니까 공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the country's acting leader. 그러니까 그 최상무 권한 대행이요. called unimaginable.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무 권한 대행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공격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화염병 좀 던져봤다는 사람인데 쇠파이프 좀 휘두르 봤다는 사람인데 법원을 저렇게 때려 부신 적은 없어요. 네. 그리고 저 기껏해야 파출소였지. 그 학교 앞에 명수대 파출소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 지나갈 때마다 좀 미안해요. 근데 그 정도였지 법원을 때려 부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게 이제 unimaginable 이렇게 따옴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되게 강조한 거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아니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역사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언론에서 표현을 한 언론이 저는 못 봤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되게 이렇게 우리 민주 시민들이 이렇게 했다, 우리 쪽 시민들이 했다 그러면 지금 좀 난리가 났을 걸요. 지금 그 남태령에서 그 시위대 우리 트랙터 시위대를 가지고 당장 뭐 김민잠 같은 사람은 뭐 엄청난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이렇게 떠벌해 됐지 않습니까? 김민잠 이름이 진짜 김민전이죠. 김민전이죠. 맨날 죄송합니다. 맨날 김민잠 해갖고 김민전 이름이 갑자기 깜빡했는데 그 사람이 백골 부대를 그것도 민주주의의 상징인 그 국회에서 국회 이제 소통관이죠.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곳에 거기는요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이 연결해서 뭔가를 해줘야 돼요. 그 절차를 다 밟아줘야 됩니다. 의원실에서요. 그런데 백골 부대라는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백골단이죠. 그런 사람들 거기에다 불러 넣은 거잖아요. 뭐라고 했나? 백서스. 네. 백수들이라는 의미죠. 백서스가. 그게 모르셨어요? 네. 백서스가
네, 백서스 백수들이에요, 그게. 아. 왜냐하면 그 대표가 예전에 그 과거에 행복한 백수들이라는 무슨 뭐 컴퍼니를 막 만들었었대요. 그러다가 행복한을 빼고 백서스로 됐는데 백서스 자체가 백수들이에요. 백수들. 그럼 그 사람들을 백골단이라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하이바 같은 거 썼잖아. 근데 하이바도 그 백서스 홈페이지에서 뭐 몇만 원인가 몇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얀색 하이바. 아무튼 그렇게 김민잠이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폭동이 가능해진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정광훈 그 집회, 태극기 집회, 거기에 다 집회 화면에 다 백서스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번에 그 시위 난동한 사람들도 정광훈 집회에서 얼굴을 비쳤던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정광훈도 그렇고 뭐 김민전 의원도 그렇고 이 폭력을 은근히 조장하거나 강조하기도 하고 약간 좀 부추겼다는 게 명백해지는 것 같아 이럴 때 보면. 당연하죠. 전광훈 목사 집회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무슨 전도사라고 알려진 사람도 있었고 네. 집회 현장에 나왔던 사람도 있었고. 그 전도사 이번에 뭐 저기 폭력 휘두르고 했더만요. 저기 그 서부지법 가가지고 때려 부시고 한 그렇죠. 사람이더만요. 맞아요. 그리고 그들이 조직적으로 수신호를 하고 수신호 1번으로 그때부터 그 소화기로 창문을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그거 스매싱 윈도우가 이렇게 시작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 수신호 1번이 수신호를 스매싱 하면서- 윈도우였어요? 아니 수신호 1번을 하니까 그게 바로 시작된 거죠. 창문을 깨부수는 게 야. 이제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후레쉬 이제 뉴스공장에서도 김어준 공장장이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만 후레쉬를 누가 준비를 하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그 후레쉬가 상당히 그게 좀 강렬한 그렇죠.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통 후레쉬 이렇게 비춥니까? 일반인들이? 아니죠. 되게 전문가 같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비추는 이렇게 후레쉬를 후레쉬 이렇게 비쳤단 말이죠. 보통 이렇게 하죠. 이렇게 네, 하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는 하는데 거는 매우 전문적이었었다. 그리고 양문석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HID OB들이 거기에 이제 연루되어 있었다라는 제보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HID OB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OB 그러면은 나이가 좀 많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니죠. 근데- HID 제대가 빠르니까. 예, OB여도. HID는요. 30대 중반이면 다 OB들이에요. OB인데 저보다 젊어요. 저보다 젊어요. OB인데. 예. 너무 슬픈데 선배보다는 훨씬 젊은 거고요. 그러니까 아니 선배보다 훨씬 어린 거고요. 그러니까 제 이제 조카들 조카뻘이에요. 저거 이제 딱 그 정도면은 제 큰 조카가 38이거든요. 제일 큰 조카가 38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겠다. 저랑 선배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거로 착각하실 텐데 제가 노안이지만 10살 정도 차이가 나지요. 네. 굳이 그 얘기를 같은 세대를 묶이기 싫어서 조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동생뻘 정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요. 예, 다음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CNN 보도는 이렇게 unimaginable, 나왔었고요. 네. 상상할 수 없는 공격이 일어났다는 것이 CNN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스매싱 윈도우의 이미지너블. 네네. 그런데 그 CNN은 이거는 구글에다 제목 검색하면 CNN 이거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밑에 제가 capture를 안 하고 그냥 내용만 하나만 드리면은 한글로 말씀드릴게요. 윤석열이요. 머그샷을 촬영한 후 죄수복을 착용해야 한다라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제대로 했는데 머그샷. 네, 머그샷을 촬영한 후 죄수복을 착용해야 된다. 이거 말합니다, 이거. 네, 이렇게 하고 죄수복을 입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mugshot taken and wear prison uniform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제가 이걸 빨간색으로 캡처해서 드리고 싶었는데 나중에 이걸 발견해서 말씀만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독방에 수감되어 있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했어요.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게 서부지법 폭동 사태랑 또 재연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지금 걱정 중이에요. 지금 사실은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요. 자, 지금 AP라든지 해외 언론 다른 쪽도 좀 살펴봤으면 하네요. 비슷합니다. AP통신 같은 경우는 한번 선배 읽어주시겠어요? 굳이 나보고? 네.
아 이거 악취인데. 예. 아 왜요, 선배? 네. 예, South Korea's impeached president is arrested over a martial law declaration as his supporters riot라고 돼 있네요. Declaration as supporters riot. 네, 여기서 중요한 거 riot. riot도 이제 뭐 그 폭동, 폭동 네, 막 이렇더라고요. 이런 거죠. 예. 폭동이죠. 그러니까 탄핵된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함께 체포되고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거. supporters riot. 그러니까 그의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셜로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계엄령 선포 때문에 체포되고 난 다음에 그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뭐 이렇게 네. 그렇게 보도를 했고 중요한 거는 폭동입니다. 폭동. 라이어트. 네. 폭동 그대로 폭동이네요. 이건 뭐 다르게 해석할 필요도 없이 폭동인데 알자지라 방송도 그거 작은 글씨 한번 볼까요? 저기 밑에 보면요. 네. 저게 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네. 제가 맨 아래만 조금 읽어드릴게요. Which set of the country's most serious policy crisis since its democratization in the late 그러니까 1980년도 이게 뭐냐 1980년 후반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나라 언론이 아니잖아요. AP통신이잖아요. 네. AP통신에서 대한민국의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에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촉발한 자를 윤석열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뭐 말은 맞죠. 네. 말은 맞죠. 아니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해외 언론에서 대한민국의 1980년도 민주화 운동을 같이 비교하면서 가장 정치적 위기를 촉발한 자가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석열이다. 그 사람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는 내란이 아니다.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고련 윤석열이 한 거 아니다. 그리고 이틀짜리 내란이 어딨냐. 이렇게 주장을 해도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이렇게 주장을 해도 해외 언론에선 이미 1980년대를 얘기를 하고 가장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촉발한 사건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일으킨 자가 윤석열이라고 딱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같은 이 일이 내란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억지를 쓰고 있는 건데 참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뭐라고 평가할지는 본인들 나중에 이제 역사가 단죄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역사가 단죄를 해야 되는데 역사의 단죄가 이 법정의 단죄보다도 훨씬 가혹한 거여야만이 이들이 두려워할 텐데 소위 말하는 역사의 단죄가 너무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아랍권에서도 비슷하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알자지라 카타르 텔레비전 방송이에요, 이거는요. 네. 네, 저는 아까 이제 방송 시작 전에도 선배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를 그냥 한국에서 번역된 것만 알고 있었지 이 사이트를 직접 들어간 거는 너무 부끄럽지만 처음이거든요. 이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서 이거를 링크를 복사를 하고 막 하면서 이거 본 건 처음인데 여기서도 잠깐만요. 제목을 제가 한번 그러니까 스톰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네, 여기서도 보면은 Yoon support storm South Korea court after detention extended. 그러니까 구금 연장 후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한국 법원을 이것도 막 습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도 습격을 했다. 아주 공통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경찰을 우리나라에서는 집권 여당과 경찰을 뭔가 권영세도 그랬죠. 경찰에 대해서도 그러고 무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것처럼 경찰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모든 해외 언론에서는 이거는 다 습격이다. 윤석열 지지자들의 습격이다라고 정확하게 좀 선을 그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잖아요. 네. 서울 법원이 그 밑에 이제 좀 작은 글씨입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는데 saying there was concern that Yoon could destroy evidence. 그러니까 증거 인멸 네. 우려가 있다.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해외 언론에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윤석열이 무슨 증거 인멸을 하냐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알자지라 카타르 방송에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이 연장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증거인멸 우려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당장 윤석열 핸드폰도 확보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윤석열 핸드폰, 비화폰 다 확보가 안 됐고요. 지금 주요한 문서들이 다 빠졌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문서가 하나 빠진 것이 윤석열이 그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각 그 일선 부대에 뭐라고 지시를 했는지, 일선 부대가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계엄사에서 각 부대에 보통 그 참. 지시를 내리는데 그 지시 문서가 어떻게 내려갔는지 이게 하나도 안 없어요. 그 부분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한 게 빠졌느냐면 검찰에 뭔가 지시가 내려간 걸로 보여요. 근데 그 부분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노상원 그 버거보살, 네, 버거보살. 이 버거보살이 그 문상호를 통해 가지고 그 선관위 급습하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서버를 떼와 가지고 그렇죠. 검찰한테 맡기라 그래요. 포렌식을. 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포렌식을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큰 컴퓨터를 포렌식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검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서버를 떼온다는 것 자체는 검찰하고 뭔가 협의가 되지 않고서는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은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언론은 아무리 봐도 어떤 증거 인멸을 우려가 있는 것인지 이걸 좀 분석하고 국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언론사가 이걸 좀 더 자세히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 기계적 중립과 국민의힘에서 증거인멸에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이런 주장 있잖아요. 주장만 기계적으로 이렇게 중립을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히 보는데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게 윤석열이니까 기계적 중립을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한 얘기 아예 나가지도 않았을 거야. 예컨대 조국 대표가 한 얘기들 지금까지 나갔냔 말이야. 하나도 안 나갔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던 거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보면 근데 결국에 우리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데스크의 문제, 회사의 문제도 있지만 인간의 문제도 존재한다. 아니 그 최소한의 기본적 상식이 있으면 찜찜하지 않아? 아니 의문스러운 의문이 안 들어요? 그렇잖아. 증거인멸의 우려 누구는 있다 그러고 누구는 없다 그러면 뭐가 맞는 거야? 자, 기자는 뭘 해줘야 되냐면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라고 기자가 있는 거야. 질문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알리라고 있는 거라고. 근데 질문도 하지 않고 의문도 가지지 않으면 그 뭐 하려고 기자를 하냐고 그 뭐 하려고 돈을 받아. 그런 애들은 필요 없어. 그런 애들은 기자, 리포터가 아니고 라이터죠. 카피라이터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예, 정확하게 카피라이터지. 뺏겨 쓰는 진짜로. 놈들이라고. 참 그래요. 아유 진짜 좀 답답합니다 지금. 또 열받기 시작하는데 다음 넘어가야 한다.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해외 언론에서든 외신에서는 이거는 폭동이다, 기습했다, 윤석열의 지지자들이다, 시위대다 이렇게 딱 하고 윤석열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지금 구속영장이 연장됐다라고 하는 것을 타이틀에 딱 명시를 해주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이제 나중에 미래에 다시 봤을 때 정확하게 그 후대에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외국 언론들이 주로 로이터를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네, 이거 지금 CNN에서 아까 우리가 서두에 CNN 했잖아요. 네. 거기서 로이터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CNN 보도를 방송을 한 거기 때문에 로이터 통신도 CNN 아까 제목과 거의 흡사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똑같아요. Protesters storm South Korea court after it extended President Yoon's detention이라고 해서 CNN 제목과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protesters storm South Korea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의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습했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아까 그 알자지라 카드르 방송에서는 이거를 뒤에는 이것은 뭐 폭동이다 표현을 했지만 그 제목이 아까 윤 서포터스라고 했어요. 서포터즈 지지자라고. 네, 그렇게 딱 해줬기 때문에 이것도 참 괜찮은 증거로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디는 보니까 이렇게 알자지라 같은 데는 분명히 이렇게 서포터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어디는 보니까 베커스라고도 네. 하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아, 이게 지금 보면은 DW라고 해서 독일 국제방송입니다. 네, 제가 지금 아까 코리아 타임즈하고 조금 헷갈렸는데 저거는 저기 들어가서 봤는데 캡처가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독일 국제방송인데 사우스 코리아 한국은 하면서 윤 베커스 riot 이것도 riot라고 표현을 했어요. riot at court over his arrest. 그러니까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켰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의 his arrest, 윤석열의 체포에 over 항의해서 대응해서 법원에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일으켰다. 독일 쪽 방송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했군요. 네, 조금 독일 다른 표현인데. 국제방송.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누가 폭동을 일으켰냐. 폭동이란 표현이 들어갔잖아요. 네. riot라고 다 들어갔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윤 베커스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자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다. 이런 표현을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구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기습한 사람들, 폭동자들, 윤석열의 서포터스 또는 윤석열의 베커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 그 표현이 딱 갈무리를 딱 해주니까 훨씬 더 참 좋은 보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자, 근데 보니까 여기 조그만 작은 글씨 보니까 표현이 점점 강해진 것 같아요. broke into a Seoul court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broke window and equipment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과 기물을 네, 박살을 내고 그 법원을 작살을 냈다라는 얘기인데 embattled politician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걸 그러니까 무장한 정치인이라고 해요? 부정치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그것도 괜찮은데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읽혔을 때 supporters of the embattled politician이잖아요.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정치인의 지지자들.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정치인의 지지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문장 정도로 했을 때는 embattled politician이라는 거를 윤석열로 저는 이게 이제 윤석열이네요. 윤석열로 네. 저는 지금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장한 정치인이야? 뭐 이렇게 했는데 예. 배틀 때문에 임배틀이니까 무장이야? 이러고 했었는데 예. 무장하다는 뜻으로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네. supporters of the embattled the politician broke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into the Seoul court and broke windows and equipment.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정치인의 지지자들이 broke into 그러니까 그 서부 지법을 브로크 했고 들어가서 브로크 했고 또 브로크 윈도우스 했어요. 또 창문도 깨트리고 and equipment 장비들을 모두 다 깨부셨다. 영어 시험 같아. 근데 아무튼 꽤 해외 언론에서 상세하게 보도를 그럼요.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영어에서는요. 아까 그 스매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잖아요. 네. 영어는 그 2번 반복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브로크 2번 반복을 한 거는 이 부순 건을 강조하고 싶어서라고 그러네. 저희가 아셔도 될 것 같아요. 브로크 2번 반복했네요. 네. 영어는 특히요. 비슷한 의미면은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브로크
깨부셨고 또 무엇그 창문도 깨부시고 장비도 깨부시고 무슨 그 서부 지법도 안으로 들어가서 깨부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여기도 브로커가 네. 한번 나오고 여기도 맞아요. 브로커가 또 한 번 나오고 같은 문장 오. 그러니까 그 마침표가 있기 전에 같은 문장에서 단어가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똑같이 들어간 것은 좀 강조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엔드 문장에서는 보통 그런데 와 옛날 생각난다. 자, 그러니까 이걸 아무튼, 보면 네. 느낌상으로 이 깨부신 거 대한민국의 2025년도 대한민국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건물을 깨부시고 폭동자들이 그 윤석열에 지지하는 폭동자들이 이 깨부신 거를 아주 충격적으로 생각해서 보도한 것으로 저는 읽혀졌습니다. 저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제 해석이 맞는 건지. 참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좀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헌법학 강의를 들으면은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권력투쟁의 순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권력투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정치 세력이 충돌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치 세력의 충돌은 대체로 보면은 무력 충돌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과거에 무력 충돌이 되니까 그 사화가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항상 정변이 일어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 국가적인 영양 소모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순화시키는 것이 헌법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헌법적 절차 하에서 자연스럽게 그 투표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되게끔 한다는 게 그게 이제 권력투쟁의 순화라는 말로 좀 표현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은 그런 권력투쟁의 순화라는 그 헌법의 기본 원칙 자체를 박살낸 거예요. 지가 법률가라면서. 윤석열이 맨날 법치주의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법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얘는.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 아닐까요? 정말 공부를 안 한 건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공부도 아니, 안 한 거고 이걸 또 악용하는 거고 본인이 법치주의라고 하면은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은 국민들이 속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기본, 입헌주의의 기본이 바로 권력투쟁의 순화인데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무슨 권력투쟁의 순화냐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투쟁, 그러니까 지가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해놓고 온갖 명분을 갖다 대는 거 아닙니까? 지가 윤석열이 지금 온갖 뭐 희한한 소리를 다 갖다 대지만 결국에 지가 더 강한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한 거다. 그 얘기거든요. 지가 그 국회 다수석 차지했으면 이런 생각을 했겠어? 안 했겠지? 이제 다수 의석 차지를 못하니까 내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바에는 엎어버리겠어. 라고 한 거 아니냐고요. 그래 놓고서 이건 무슨 법치주의라고 하냐 말입니다. 맞아요. 법치주의는 지가 불리할 때도 법을 지키고 함부로 군사력을 동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군사력을 동원한 그 순간에 이미 법치주의가 끝난 거야. 그런 놈이 무슨 법치주의, 법은, 아이씨, 개새끼가 어디 저기 씨, 국민 뭐 잡혀가면서 우리나라의 법은 끝났다. 법이 끝났으면 너 때문에 끝난 거야. 아우, 진짜. 아우, 열떠. 아유, 너도. 그래도 저는 요즘에 그 웃을 수 있는 게 그래도 구속되어 있어서 그나마. 근데 오늘도 와가지고 헌법재판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시민들, 아니, 지지자들 끌고 와가지고 소동 일으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 그 이제 우리 그 만화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걸 네. 어디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딱 세 컷이에요. 하나는 이제 구속됐으니 체포됐으니까 좀 편안하다. 근데 잠깐. 두 번째 컷이 잠깐. 핸드폰 다시 키는 거예요. 김건희는 딱 이 세 컷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나도 공감이 돼서 그걸 올렸는데 좋아요가 갑자기 막 1,300, 400개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근데 댓글은요. 다 김건희 지지자들이 와서 댓글을 답니다. 왜? 와가지고. 저를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집단적으로 댓글을 남기는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그래서 저는 땡큐 하면서 하나하나씩 시간 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차단을 하거든요. 절대 삭제 안 해요. 하나하나씩 차단을 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 댓글에 좋아요가 또 막 100개 정도 달려요. 네. 그러면 어머 웬일이니? 너무 좋다 하면서 다 차단을 하나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런 사태까지도 벌어졌는데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또
어디선가 뭔가 댓글 부대를 또 집단적으로 동원했는지. 계획적으로 하긴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이제 전 차단하려고 그 사람들의 그 메인 그 페이스북의 메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정보를 다 공개하고 진짜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어요. 없어요. 거의 99.99% 정도가 무슨 그 이제 세컨 계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짜 계정을 만들어 놓는 그런 느낌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 그렇게 남의 그 계정을 찾아다니면서 좋아요 붙이고 댓글 붙이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계정은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사진도 없는 경우도 많고 사진이 있어도 본인 사진이 아닌 것 무슨 같은. 꽃 같은 거 예, 꽃. 거의 맞아요. 100%죠. 왜 이렇게 잡초, 화초, 꽃이 많아? 아, 네, 그런 게 많아요. 예. 아니면은 약간 연예인 얼굴? 근데 그 여성 예쁜 연예인을 놓은 사람들은 쫓아가서 댓글을 보면 대부분 남성이에요. 대부분 남성.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꽃 종류를 많이 그 쓰는 사람들은 한 7, 8알이 신천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신천지가 진짜 있구나. 예. 예. 주로 저기 자기 푸사에 꽃을 많이 하고 다른 거 없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신천지예요. 제가 많이 당해봤잖아. 아, 제가 신천지만 1000명을 잘라냈어요. 한 명 하면 차단하신 거예요? 차단하다 보니까 1200명인가 차단을 했어요. 오, 좀 집요하시네요. 승리. 엄청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을지. 그렇구나. 그럼 신천지일 가능성이 있겠군요. 저도 4,000명이 한 번에 저한테 몰려와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 이게 날 잡아서 계속 차단을 했는데 나중에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에 에러가 나가지고 결국엔 날라가서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에 다시 들어가서 좀 하고 그랬는데도 지쳐갖고 4,000명은 어렵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계속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게요. 옆으로 샜어. 얘기를 하다가. 예. 근데 지금 해외 언론 반응을 보면은 일단 좀 당장 지금 벌어진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증거 인멸 예. 강조했고요. 폭동이다. 폭동. 난입했다. 그 사람들이 시위대인데 윤석열의 지지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이제 규정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겪어왔던 민주화의 어떤 역정 이런 걸 좀 사실 알아야지 그걸 그렇죠. 좀 설명이 돼야지 지금 있는 윤석열에 대한 얘기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해외 언론들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1980년도를 언급하면서 그 이후에 가장 위기를 일으켰던 장본인이 윤석열이고 얘는 이것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참 이것만으로도 해외 언론에서 이렇게 해외에서 대한민국이 엄청 중요한 국가는 아닐 거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해준 거는 한 거는 참 대한민국의 일부 모모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언론보다는 수만 배 좋은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언론인가요? 이런 네. 그림을 올렸더라고요. 사우스 코리안 프레지던트 트러블드 스토리라고 해서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그 트러블드 히스토리 그러니까 아주 그 역경의 순간들이라고 해야 되나 참 뭐 네. 여러 가지 일들인데 이승만부터 해서 윤석열까지 맞아요. 쭉 해왔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뭐 사임의 뭐 그 망명 그다음에 사임 그다음에 암살 어세시네이트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다음에 전두환 이래놓고서는 sentenced to death 그러니까 사형 선고 그다음에 imprisoned 그러니까 노태우는 감옥에 갔다는 거 네, 그다음에 네. 김영삼 맞아요.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그다음에 이게 프리저너드 돼 있었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2017년도에 뭐 됐다가 네. 쭉 아무것도 없죠. 그러고 네, 요렇게 이제- 윤석열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쭉 해놓은 거고 이게 어디냐면요. 이게 프랑스 24가 AFP 네, 쪽이죠. AFP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인용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제목이 South Korea's Yoon from Rising Star to Historic Arrest. 그러니까 이야 떠오르는 별에서 역사적인 체포까지 한국의 이발이구나. 윤석열 이렇게 나온 이 겁니다. 기사에 부과되어 있던 표로 네. 요게 아까 나왔군요. 네, 그렇죠. 제목에서
야, 윤석열이 그러니까 떠오르는 검사별이었다가 체포까지 이거를 쭉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굳이 가져온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 밑에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적으로 그것도 AFP를 에서 이거를 이렇게 다뤘다라는 겁니다.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First sitting, 처음으로 앉았다. 예, 그 표현이 예, First sitting 하면서 President to be arrest라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체포당한 첫 번째 시팅이다. 그러니까 체포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건데 저는 그 앞에 게 조금 더 읽혀졌어요. 그러니까 네. A series of scandals and a bungled martial law decre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일련의 스캔들과 그러니까 다른 언론에서는 지금 윤석열이 김건희나 최은순에 대한 스캔들, 윤석열에 대한 스캔들이 없어요. 근데 여기 언론에서는 그 스캔들도 이 사람이 탄핵되고 계엄령 선포를 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런 거를 보도를 하면서 윤석열의 지금까지 있었던 스캔들을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and bungled martial law decree라는 거니까 이게 이제 bungled가 엉망진창인 계엄 선포예요. 이거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bungled가 이 언론사에 들어가 이거는 다 그 제목 쳐서 들어가면은 구글링 하면은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한글로 번역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한글로 번역할 땐 bungled는 그 번역을 안 해줘요. 이거를 쏙 빼놔요. 그러니까 1년의 계엄 선포 이후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영어로 뭐가 있냐면 1년의 저기 그거죠. 엉망진창인 계엄 선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계엄 선포가 엉망이다라는 표현을 해준 약간 거죠. 벙글드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약간 슬랭에 가까운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개떡 같은 뭐 이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개떡 같은 좋죠. 근데 그 슬랭이 이제 정말 그 네. 슬랭이라고 하면 이런 개 같은 이런 표현으로도 약간은 그런 뉘앙스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저기 그래서 해석을 안 해요. 네, 우리 저 이경 대변인도 해석을 피하시려고 하는 것 같길래 제가 꼭 찔렀습니다. 슬랭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슬랭 섞어서 하면 이런 개 같은 계엄 선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세게 말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AFP 기자가 쓴 거고 이거를 이제 그 프랑스 24에서 그대로 이제 그 인용해서 쓴 건데, 네, AFP에서 서울발 기사로 쓴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참 엉망진창인 계엄 선포 이후에 이 사람은 스캔들도 있었고 그래서 체포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됐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이제 AFP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던 거죠. 이게 그대로 텍스트를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도 재밌어요. 보니까 born in dictatorship, 독재하에서 태어났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독재에서 이제 태어났다라고 있는데 그 위가 뭐죠? 그 위가 작은 글씨가 잠깐만요. 네. As well as first sitting South Korean's president 네, 그게 arrest 그거예요. his daughter. 네. 잠깐만요. 제가 읽었는데. 아까 읽었던 네, 거죠? 읽었던 거예요. 맞아. 근데 이게요. 네. 이거 밑에를 아까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court would be second to be removed from office.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여기 이제 쭉 해석을 하면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런 일련의 그런 재판 과정을 지지할 경우에 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두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다. 네. 라고 나와 네, 있습니다. constitutional court니까 헌법재판소네요. Second to be removed from the office니까 직책에서 제거되는 제거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했네요. 그 앞에서는 한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의회 표결에 의해서 탄핵된 세 번째 대통령이며 헌재에서도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통과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되겠죠. 네. 의회 탄핵 표결을 된 사람은 세 번째인 거는 맞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탄핵 표결이 아니라 이제 탄핵 심판제도라서 여기서는
he is the third to be impeached by parliamentary vote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 사람이 헌재에서 이거를 이제 통과가 될 경우에는 물러나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두 번째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 바로 그 밑에 박근혜가 나옵니다. 바로 그 밑에. 네. 바로 그 다음 나와 있죠? 네. 바로 밑에서 박근혜가 나오는데요. 잠깐만. 그 다음 거일 겁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네, 이겁니다. He played an instrumental 네. role in 박근혜. 네. 박근혜를 끌어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 부분이. 네, 그러니까 그는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박근혜, 그러니까 그 최초의 이거 instrumental role in 박근혜, South Korea's first female president잖아요. 네. 이거를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he played an instrumental role, 중요한 역할을 했어. 박근혜가 구속되는데 윤석열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 그래서 박근혜가 첫 번째 대통령이고 탄핵된 첫 번째 대통령이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현재 탄핵된 두 번째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대한민국의 좀 씁쓸한 역사를 해외 언론에서, 그것도 프랑스 언론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해서 윤석열을 얘기하고 윤석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으며,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가 좀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네. 보여지네요. 근데 여기서는 그 약간 이후에는 씁쓸하네. 씁쓸하죠. 근데 그 이후에는 스캔들도 같이 나와요. 스캔들이 나오나요? 자, 그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보시면요. 예. 글씨가 너무 작게 했죠. 그 윗단락이 가장 윗단락인데 거기서 윗단락에서 마지막을 좀 보시면요. 네. Stock manipulation by his wife 김건희. 그러니까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이 언론에서. 네. 그러니까 그 해석을 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데 네. 그 거부권에는 주가 조작 김건희의 의혹에 대한 어떤 특검의 거부권 행사했다. 이것이 이 언론의 프랑스 언론에서 이것도 스캔들로 합니다. 예전에 프랑스 언론에서 김건희의 술집 여자라고 뭔가 약간 표현한 적이 있지 않았었나요? 콜걸이라고. 맞아, 콜걸이라. 르몽드에서. 부끄럽죠? 네. 네. 왜 우리가 부끄러운지 모르겠어. 콜걸. 아니, 네. 술집 여자가 뭐야, 진짜. 아무튼 콜걸은 술집 여성보다 콜걸은 더 안 좋은 거죠. 더 안 좋은 표현이죠. 성매매를 상징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근데 프랑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권력자 부인의 이런 안 좋은 과거에 대해서 되게 좀 적나라한 수밖에 없는 역사적 과거가 있어요. 역사를 보면은 루이 13세, 15세 쭉 나오잖아요. 이 가문에 상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정식 왕후 말고 세컨드들, 후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후궁들 중에 상당수가 콜걸 출신인 거예요, 이제. 진짜요? 꽤 여러 명이 등장해요. 제가 마담 퐁파두르 얘기만 했는데 마담 퐁파두르 말고도 꽤 여러 명이 있어요. 많아요? 예. 그게 콜걸 출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동네 사람들로서는 이제 좀 뭐라 하냐면은 고급 콜걸이라고 얘기를 하죠. 참나. 고급 콜걸은 또 뭐야. 부끄러워 죽겠네, 진짜로. 예. 하여튼 그런 출신이래요. 예. 그래서 아이고. 귀족들이나 왕족들을 상대로 하는 옛날에 그쪽 동네에서는 왜 사교계라는 게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주로 중심으로 활동하는. 그래서 프랑스 언론에서 유독 김건희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들이 볼 때는 딱 그런 사람들로 보이는 거야. 우리는 볼 때는 그냥 성매매 여성으로 보이지만 다 똑같이 보이지만 프랑스 눈에 보면 역사적인 과정에서 볼 때 콜걸도 등급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 눈을 볼 때는
그 루이 그 왕조 시대 루이 왕조라니까 좀 그렇다. 하여튼 마담 퐁파두르 같은 그런 급에서 놀 수 있는 그런 고급 콜걸이 있었고 고급에서 보면은 딱 김건희가 딱 거기거든. 네. 그러니까 아주 손쉽게 콜걸이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쉽게. 아니 뒤에도 또 밑에 그 다음 달에 보면 2023년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2023 when his wife was secretly filmed upsetting a designer handbag worth $2,000 as a gift라고 나오잖아요. 네. 이게 그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2,000 2023년도에 김건희가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 $2,000 상당의 디자이너 핸드백을 선물로 받은 모습이 아주 은밀하게 secretly film이라니까 은밀하게 촬영돼서 명예훼손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또 씁니다. 여기서 굳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 김건희가 명품백을 선물 받은 것을 굳이 프랑스 언론에서 여기 그러니까 담아요. 그런데 이것은 윤석열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거, 아주 엉망이 계엄령 성포, 그리고 그 이상한 스캔들이라는 표현에 지금 김건희가 다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프랑스 언론이 다루는 걸 보면서 프랑스가 자신들의 과거를 우리나라에 투영시키고 있구나. 프랑스 혁명기에 정말 부끄러워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같은 마담 퐁파두르 얘기가 있죠. 마담 퐁파두르가 이제 쫓겨나고 이제 루이 14세인가 그럴까 아마 루이 15세인가 하여튼간에 그 죽고 난 다음에 몰라. 이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잃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이제 루이 16세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 그대로 프랑스 왕조가 그 부르봉 왕조가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 왕비가 마리 앙뚜아네트거든요.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사기꾼들이 이제 몰려듭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마담 퐁파두르한테 갈 선물이었는데 마담 퐁파두르가 이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목걸이가 있었어요. 그 목걸이를 사기꾼들이 네. 그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선물로 드린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또 국정농단 같은 게 그러니까 명태균 같은 그런 사람이 또 등장을 해.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시 프랑스 대혁명이 벌어지던 그 프랑스 궁정하고 대한민국 현재 이 한남동이 꽤 겹쳐 보일 거예요. 등장인물들이 꽤 비슷해. 성격상. 그래서 본인들은 대하 드라마 보는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약간 적나라하면서 되게 세게 나가는 거야.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런 거지. 그래서 보면서 프랑스에서 이렇게 기사가 세게 나가는 거는 자신들의 과거를 투영해서 보는구나. 자기네 과거를 투영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내란 혐의에 대해서 그래서 구속된 걸 얘기를 하는데 자꾸 김건희가 솔직히 김건희가 해외 언론에서 계속 등장을 하면서 이러니까 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좀 기분은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제대로 보고 있다. 제대로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언론에서는 지금 계엄을 얘기하면서 김건희의 스캔들에 대해서는 언급한 곳이 있죠. 한 곳도 없다. 네, 그런 거죠. 명태균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는데. 네, 다 사라졌어요. 의외로 보면 프랑스가 이걸 다 짚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나름 프랑스는 자신들이 살아온 과거에서 우리나라를 투영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프랑스가 사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쓰는 게 약간 밉지 않은 것이 약간 애처롭게 우리를 보는 것 같아. 그래요? 네. 조롱하는 거 아니고요? 조롱도 있겠지. 하지만 조롱과 애처로움이 섞여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내가 옛날에 겪었던 일을 똑같이 누군가 따라하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조롱도 되기도 할 테고 재미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 애처롭기도 할 거고 안타깝기도 할 거고 복잡한 감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프랑스가 우리를 보는 느낌이 그럴 거예요. 애처롭고 안타까운 건 아니고 에이구 우리 다 바뀌었는데 니네 지금 24년도에 25년도에 하냐 이런 거 아닐까? 그런 것도 약간 있을 좀 거예요. 그럴 것 같아갖고 저는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차라리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건희를 언급하고 김건희를 조롱해서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고 해외 언론에서 하기 전에 대한민국 언론에서 이거를 제대로 분석하고 바로 이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제 정당성에 대해서 보도를 하면 좋은데 그걸 하지 않고
김건희나 최은순이 해외 언론에서 조롱당하게끔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다는 겁니다. 최은순도 등장을 하긴 했네요. 이게 보니까 His mother-in-law 최은순 was sentenced to 1 year in prison. 그러니까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라고 하면서 financial documenting in real estate deal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제가 읽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예, 읽어주세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지금. 죄송합니다. 저도 저 글씨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그냥 민망. 할게요. 최은순 was sentenced to 1 year in prison for forging financial document in the real estate deal.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최은순이 부동산 거래에서 그냥 뭐죠? 금융문서 위조. 네. 사문서 위조 있었잖아요. 파이낸셜 네. 다큐먼트를 포깅했다고. 네, 금융문서 위조를 네. 한 혐의로서 이 사람이 1 year, 1년 선고를 받았다. 이게 그 스캔들이 다 financial 아니에요? 아무튼 네. 1년 선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김건희를 2번 언급을 하고 여기에 최은순까지 같이 스캔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야, 프랑스 언론에서는. 참 김건희도 김건희지만 최은순도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되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중요한 거는 김건희 사라졌죠? 최은순 네. 사라졌는데 프랑스 언론에서는 이 둘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김건희의 명품백, 김건희의 주가 조작, 최은순의 이제 금융문서 위조.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지금 안타깝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꼬박꼬박 짚으면서 윤석열이 단지 계엄령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아니 윤석열이 갑자기 계엄령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계엄령을 하게 된 거야. 네. 마지막으로는 윤석열을 약간 조금 놀리고 조롱하고 좀 폄하하고 좀 얕잡아보는 거를 마지막에 썼어요. 뭐라고 You can 써있나요? sing. 바이든 앞에서 노래했잖아요. 그 얘기를 굳이 여기다 왜 합니까? 모양새가 좀 웃기기는 했어요. 윤석열 왜 그랬냐, 너무 부끄럽다, 우리가 이랬잖아요. 프랑스 언론에서 바이든 앞에서 그때 뭐 아메리칸 파이 불렀죠. 네. 이거를 굳이 여기에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양 떠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김건희랑 같이. 맞아요. 되게 좀 불쾌하고 자존심 상했거든요. 김건희는 팔짱 끼고 막 헐쩍헐쩍 웃고요. 진짜. 그러니까 솔직히 거기서 전 세계가 콜골이라고 김건희를 부를 수밖에 없는 태도를 보였어. 나는 솔직히 그 모습 보는데 아우였어. 그 사진 자체에 그냥 저는 그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았어. 콜걸이라는 음성 지원이. 좀 그랬어요. 네, 저기 참 이제 그 두 민망했습니다. 번째 보면은 이 2023 그러니까 보면은 he sang Don 맥린인가요? Don 맥린인가? 저 한 고유명사라 이름인데 이거 네. 아메리칸 파이 부른 사람 가수 이름이에요. 아, 동 맥린인가? 좀 이거 댓글 좀 남겨주세요. 네, 저는 고유명사 이름을 맨날 헷갈려요. 아메리칸 파이 at the White House, 그러니까 at the White House, 그러니까 화이트 하우스에서 prompting U.S. President Joe Biden to respond. 그러니까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 리스폰드 했어요. I had no damn idea you could sing. 야, 너 노래 부를 줄 몰랐다, 야. 이런 거죠. 이걸 굳이 언론에다 다 담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으면. 근데 그거를 김건희가 기획했대. 뭘요? 노래 부르는 거. 김건희가 노래 부르라고 했다고요? 예. 참나 그러니까 돌아버리고. 우리나라 외교관이었으면 절대로 그런 짓 하라고 안 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정상적인 직업 외교관이고 정상적인 그 외교 관계에서 쓰는 이런 그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그런 거 하라고 안 했을 거래요. 근데 김건희였기 때문에 그런 짓 한 거였대요. 외교 쪽에서는 그때 대참사로 기억하고 있답니다. 네. 아, 부끄럽네. 부끄럽죠. 저 생각났어요. 이제 생각이 났어요. 아메리칸 파이 그 가수가 그거죠. 돈 맥린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부끄럽다. 돈 맥클리. 돈 맥클리. 들으니까 아시겠죠? 어떻게? 나도 좀 어색했어. 제가 고유명사를 잘 못 읽어요. 네. 네.
아, 얘네들 대한민국 한글이 원체 훌륭한 글자이기 때문에 영어는 아니거든요. 잘못된 거거든요. 이제 아메리칸 파이 얘기가 나서 조금 더 세면은 사실 그와 비슷한 게 사실 마담 퐁파두르에서도 또 등장해요. 그래서 마담 퐁파두르가 외교에서 함부로 막 외교에 함부로 나대요. 그래가지고 왕을 아주 바보 병신으로 만드는 경우 가끔 있었던 걸로. 아, 그래요? 예, 쪽팔리게 만들었던 왕의 위신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사례가 제법 있었던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볼 때는 마치 그때 200년, 300년 전에 마담 퐁파두르가 한국의 김건희로 나왔다 보는 거예요. 아, 사극 보는 것 같을 거예요.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짜증나지. 맞아. 저가 진짜 짜증난다는 표현을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짜증난다는 표현을 하지 말자. 제 개인적으로 혼자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안 하는 건데 심정은 진짜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꼭 You can sing을 여기다가 굳이 뭐하러 합니까? You can sing을. 이제 대통령이 미국은 바뀌었어요. 우리도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우리 속을 확 긁어버렸습니다. 아니, 나 진짜 이게 열받았어.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 일부가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윤석열을 탄핵을 중단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할 것처럼 탄핵 중단하라고 옹호한 것처럼 윤석열을 옹호한 것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들어가서 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예 정반대. 윤석열과 완전 손절각이었거든요. 윤석열을 조롱하면서 손절각이었습니다. 이 제목만 보면요. 트럼프 적이에요. 트럼프가 농담했어. Everyone call me chaotic, but you get South Korea.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짜증. 이게 뭐냐면 트럼프한테 질문을 기자가 해요. 야, 뭐라고? 너네들이 모두 다 미국에서 나한테 혼란스럽다고 했지? 한국을 봐. 한국 윤석열을 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국을 봐. 네. 야, 뭐 나보고 혼란스럽다고. 야, 한국 좀 봐, 엄마. 이런 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는 안 나왔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he said one day he met with Korean President 윤석열 뭐라고 했냐면 다운표만 읽어드릴게요. 그 트럼프가 야 한국 봐 이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if they ever stop impeaching him 그러니까 만약 탄핵을 중단하면 내가 윤석열 만나볼게 막 이런 식으로였어요. 그러니까 탄핵 만약에 중단하면 내가 만날게 이겁니다. 근데 그 내포된 거 안에 뭐가 있냐면 지금 트럼프가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언급을 일제히 고의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당한 애를 내가 나보고 만나라고?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안 하고 요 말은 있어요. 이 말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희한하게 직역을 하니까 윤석열을 탄핵 중단하면 내가 가서 만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를 쭉 보면은 야 내가 혼란스러워? 야, 대한민국 윤석열을 봐. 내가 뭐가 혼란스러워. 막 만나라고 윤석열이 만약에 탄핵이 중단되면 내가 한번 만나줄게. 이겁니다. 그렇죠. 이 뉘앙스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꿔가지고 윤석열 탄핵 중단을 트럼프가 뭐 주장하거나 옹호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탄핵당한 애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식으로 약간 의역을 하면 탄핵당해가 있는 애를 나보고 만나라고. 맞아, 그런 뉘앙스도 이런 있을 것 의미거든요. 같아요. 아니 맞아요. 탄핵당해가지고 있는 애를 나보고 만나라 그러면 되겠어? 걔 봐, 나 때문에 나보고 혼란한데 걔 봐, 걔가 망친 세상을 보라고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참, 네, 근데 참. 이 자식 이거 말하는 거 보라 참 싹퉁바가지 없다. 싹퉁바가지 없는데 싹퉁바가지 없게 말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프랑스 언론에서 본 것처럼 유설이 그 앞에 가서 돈 맥클린의 그 아메리칸 파이를 노래를 불렀잖아요. 얼마나 아양을 그것도 떨어지냐는 거죠. 바이든 트럼프가 앞에서. 제일 싫어하는 바이든 바이든 앞에서 아양을 떨면서 마이크도 이렇게 잡았죠. 뭐 이상하게 손도 뭐 이상하게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더 그렇다. 아양을 떨었고 또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직업이 검사예요. 맞아. 좋아할 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네. 자,
미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선배가 준비한 거 있지 않아요? 그거 나중에 너무 시간이 많이 됐어 지금. 그래요? 야, 1시간이 넘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뭐 다들 아실 겁니다만 그 선관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중국의 간첩 어쩌고 해서 뭐 미군이 체포를 해서 오키나와 기지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그 가짜 뒤에 뉴스였죠. 아마 제가 네. 이미지 드렸을 텐데. 네, 여기 이게, 예. 미군에서 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였었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이 99명을 체포해서 뭐 어디에다 가둬놨다. 평택 기지에 네, 가둬놨다가 그렇죠. 뭐 그런 얘기가 평택 기지에서 나왔었어요. 그다음에 뭐 저 오키나와 기지로 뭐 압송을 했네 어쩌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이게 스카이데일리라고 좀 생소한 언론사죠. 근데 이제 저쪽 언론사일 수도 있고요. 거기서 천지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 뭐야 많은 신천지 분들은 신천지 많은 분들은 그래도 생소한 언론사예요. 네. 거기서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타이틀도 걸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카이데일리 굳이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왜냐면 이름 그것도 팔아주는 거니까 안 하려고 네. 하다가 하는데요. 이름에 근데 노이즈 마케팅 같은 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주한미군에서 이거 완전히 거짓이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주한미군에서 뭔가를 그 공식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거나 어떤 보도에 대해서 본인의 그 X가 뭐지? 트위터에 글을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잘 없죠. 예. 네, 거의 없었죠. 주로 특히 홍보하는 내용이지 그렇죠. 특히 보도를 이제 부인하는 경우는 없었죠. 제 기억으로는 대한민국의 언론 보도에서 이것은 거짓이야, 완전히 거짓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면서 올린 건 처음입니다. 이터널리 펄스라고 이터널리라고 했군요. 맞아요. 완전히 거짓이다. 인터널인가요? 아, 인터널인가요? 예. 네, 맞아요. 예, 하여튼간에 엄청 맞아요, 왕창, 맞아요. 완전, 예,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왕창 날조야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정말 딱 그거예요. 개구라야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완전 개구라야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잠깐만요. 글씨 어디 갔어? 네. 그러니까 보면은 entirely false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터널리가 다 그래요. 다 저도 그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저기 위에 것만 간단하게 윗줄 것만 같이 한번 볼게요. The depiction of U.S. forces and the allegation in the mentioned ROK가 뭐냐면 The Republic of Korea예요. 네. Media article are entirely false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 방호 조약 죄송해요. 대한민국 언론 기사에 묘사된 주한미군의 모습과 관련된 주장들은 entirely false.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뭐 좋은 얘기 한 거예요. 주한미군은 방위 조약 따라서 한반부 뭐 어쩌고 이런 겁니다. 자, 그 밑에 제가 보면서 되게 열받았던 게 팩트 체킹을 하라고 나왔어요. 어디예요? 자, 밑에 두 번째 저 밑에서 보면은 we all agree라고 읽어야 되나요? 어디 있어요? Responsible reporting and fact checking to prevent the spread 네네네. of misinformation that 네네네. could harm public trust. 그러니까 harm public trust니까 네, 맞아요. 그 공공의 신뢰를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손상할 수 있는 허위 정보. 네, misinformation. 우리식으로 하면 가짜 뉴스 같은 거잖아요. 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발 팩트 체크 좀 하라고. 그렇죠. 책임감 있는 보도를 하고 그거를 이제 사실 확인을 해달라. 이런 우리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리포팅을 요청한다. 그 다음엔 팩트 체킹을 요구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강한 표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에 대해서 주한미군이 야 팩트 체크하고 보도해. 야 그렇게 책임 없는 보도하지 마. 이거 완전 거짓이거든. 이 얘기입니다. 어디서 개구라야. 네. 참 쪽팔렸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막 보도를 하면은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아니고 왜 아니죠? 우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 막 되게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주한미군에서는 야 완전 거짓말이야. 니네 팩트 체크하고 지금 보도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무 부끄럽죠?
아니 사실 미군이 이런 걸 안 할 거예요. 아이고야. 사실 이 보도가 나온 지 좀 됐는데도 그동안 미군에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카톡이나 그들만의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확산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인 것처럼. 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보면서 맞아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마치 입을 계속 다물고 있으면 미군이 그 난동 사태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이런 입장문을 낸 겁니다. 이것도 쪽팔려. 나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언론의 기계적 중립을 균형을 맞춘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해외 언론에서는 뭐 김건희, 최은순 얘기도 나오고 윤석열의 아메리칸 파이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것은 폭동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제대로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은 이렇게 외신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뭐 잠시 아까 보여드리려다가 안 보여드린 게 사실 요거예요. 네. 예. 라파엘 라시드 기자라는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외신 기자인데요. 유명하신 네.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역겨운 친윤 깡패들의 폭력이라고.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블라인드 레이지 오브 윤 서포터스, 그러니까 맹목적인 이런 뜻이죠. 이렇게. 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분노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분의 그 시선하고 아까 프랑스 보도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감을 느끼면 동질감도 느꼈다가 애처럼도 느꼈다가 조롱도 했다가 좀 복잡한 심정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분 이 트위터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뭐 네. 우리 계엄 선포가 정말 엉망진창이라는 표현도 언론에서 하고 외신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 해결되고 네. 다음에는 외신에 대한민국이 좀 좋은 것도 코로나 때는 참 좋은 보도 많이 나왔었는데 뿌듯했는데 네, 어쩌다가 지금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많이 됐죠. 시간 많이 됐어요. 짧게 할 거라며 40분만 하시겠다 그러더니 30분을 더 하셨어요. 맨날 그래요. 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네.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더 재미있는 기사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